좋은 아침입니다. 12월 6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험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18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오픈뱅킹 이벤트 관련한 기사를 첫 기사로 전달해 드리고요. 왕따 나가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한 간략한 전망도 같이 전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DFA라는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의 그 전문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기사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 왕따 당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5일에도 주요국 증시가 다 반등한 반면에 코스피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1일 연속 매도세를 외국인이 이어갔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 한국 증시는 1.0%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반정부 시위가 극에 달했던 홍콩도 1.3% 올랐는데 그거보다도 더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코스피가 놓여져 있는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서 대만과의 좀 비교를 통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아람코가 상장하면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가 좋지 않은 외국인이 보기에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더구나 또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에 도달하면 되레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 증시는 되레 더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시장 상황이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12월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섞인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2월 그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그 양도세에 필요한 대주주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정점을 찍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20년 세계 경제를요, 공급 부족을 통한 불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 부족발 불황은요, 1970년대 그 오일 쇼크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뭐 오일 쇼크 정말 저도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시장에 여파를 미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공급 부족발 불황을 일으키는 가장 큰 핵심은 역시나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결국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흔들어 놓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출, 소비 지출이 결국은 들면서 미국 증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피할 수 없다. 뭐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온건한 번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사실은 실상과 다르다, 거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결국 뭐 수출이 좋지 않죠. 결국은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그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이 유럽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고통이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도 결국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FA라는 그러한 이제 자산운용사 무려 이제 680조 원이라는 돈을 굴리고 있는 이 회사의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는데 이 펀드를 운영하는 철학은 뭐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민감히 반응하지만 DFA의 운영 철학은 시장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정보 어떤 이제 정보들이 결국은 시장 주가에 이미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40년 만에 무려 680조에 달하는 자산운용 규모를 키웠고요. 주식과 채권 비율이 무려 80대 20으로 주식 반영비를 압도적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 봤더니 미국의 35.6, 그리고 선진국 17.8, 신흥국 12.5,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7.3%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퀀트 운용사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금융경제학에서 시장과 기대 수익에 대한 해안을 얻는다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운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량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퀀트 투자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 자산운용과 이제 협업해서 상품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뭐 핵심인 것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시장이나 지수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투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거죠. 결국 인덱스 펀드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장 확실한 길은 투자 지식을 깨워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셀리 케이건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인생의 본질적 가치는 결국 사랑, 우정, 지식, 성취라고 합니다. 여기서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매우 관심 있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오헬리의 소설이죠.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데 이 짐과 델라는 서로에게 이제 빛과 시계줄을 선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라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샀고 짐은 시계를 팔아 빛을 샀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상대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365일 중 단 하루는 행복했을지 몰라도 364일은 춥고 배고프며 계속 이어질 수십 년의 시간은 더욱 힘겨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성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우정, 지식 다음으로 마지막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돈을 버는 방법에서 이 돈보다 돈이 중요한 게 기술이고 기술보단 지식이다라고 하면서 지식이 있으면 기술은 언제나 새로 만들 수 있고 기술만 올바르다라면 돈은 언제나 벌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통해서 대부분의 직업은 지식이 기술로, 기술은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 돈을 벌지만 투자는 지식을 바로 돈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지식을 일반인들이 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뭐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늘 나오는 레포트나 뭐 자료들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고 보면은 대부분 틀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 오차 범위를 다 70% 이상 80% 가까이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쌓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그러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이러한 방향의 투자 원칙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튼
이 전문가의 칼럼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것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하셨고요. 날이 매우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